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던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팟캐스트 책 사이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이고요. 오늘도 황주부님과 김느낌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2회입니다. 76에 42. 아 이게 난 67이 더 편한데. 얼마 전부터 2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카운트가.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시작해서부터 한 3년 동안은 월간 네, 책사이다였다가 네. 지금은 이제 격주 책사이다. 네. 이 격주로 연재를 혹은 마감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격주는 사실 매주랑 차이가 없습니다. 제 경험상 월간은 뭐 좀 차이가 있는데 네. 격주는 이 돌아오는 느낌은 거의 주간이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숨가쁘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지난번에는 네. 뭐 휴가 얘기도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다들 뭐 여름에 특별히 안 다녀오신다고 하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저는 그 휴가를 못 가는 터라 그 주말에 하루 시간을 내서 네. 그 동생하고 산행을 근데 이제 인천에 제가 사는 그 동네가 계양이라는 곳인데 네. 여기 계양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인천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이거든요. 여기 언저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기 밑에 쪽에까지 그러니까 인천의 산들을 쭉 능선을 따라가는 그 일종의 둘레길 코스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무박으로 하시더라고요. 하루 정도로. 그래서 산에서 뭐 자는 것까지는 아니고 뭐 쉬엄쉬엄 끼니도 이렇게 해결하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번 여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밤에 산을 걷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랜턴 켜고 걷는 거죠. 여기 이렇게 머리에? 네. 뭐 팔에 붙여도 되고요. 너무 즐겁게 사신다. 저는 대전하고 서울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원래 그 도시를 넘나드는 통근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KTX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궁화를 타고 근데 무궁화가 사실 좀 좋거든요. 왜냐면 잠도 이게 적당하게 이렇게 흔들리는 게 잠들게 되게 좋고 좌석이 KTX보다 훨씬 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KTX는 1시간이면 딱 대전까지 가는데 무궁화는 딱 2시간이 걸리고 용산에서요. 대전까지 2시간이나 걸려요? 무궁화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2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게 1시간에서 딱 2배가 늘어나도 2시간이니까 왔다 갔다 할 만하긴 하지만 총량으로 이제 용산이면 조금 서울역보다 머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매주 오시죠? 매주 오고 이번 주는 사실 일이 많아가지고 2번. 그러니까 그 전날 내려갔다가 다음날 또 올라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피곤해서. 궁금한 게
대전 뭐 서울은 원래 활동하시던 곳이니까 네. 대전엔 좀 터가 잡히고 있습니까? 터라는 게 어떤 터를 뭐 가족 생활은 당연히 터가 잡혀 있고요. 아니 이제 그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시면서 뭐 예를 들면 네. 단골집이 생긴다든지 뭐 동네에 이제 좀 괜찮은 집들을 내가 파악을 했다든지 그리고 또 네. 참여연대가 확산되고 확장되려면 또 그런 지역 다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달 말에 참여연대 대전 모임에 처음 데뷔하고요. 아하, 역시. 네. 데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동네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큰 오피스를 끼고 있는 약간의 쇠락한 부도심 같은 느낌? 그래서 물가가 엄청 싸요. 생활 물가가. 그러니까 커피가 1,000원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식당 맛집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도심처럼 이렇게 텅 비고. 대전이 원래 소비의 도시죠. 그래서 되게 나름 살만하고 재밌긴 한데 좀 필요해서 아직은 뭔가 여유를 가지고 뭘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렇습니다. 대전 다니신다고 하니까 저는 갑자기 네. 근황이 떠올랐던 게 뭐예요? 몇 주 전에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어떤? 대전 시티즌이라는 축구 구단에서 네. 어떤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를 영입했는데 메디컬 테스트 과정에서 이 공격수가 그 에이즈 환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맞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기억나네요. 그래서 이 구단이 무슨 짓을 했냐면 오피셜 보도자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땡땡이라는 이 선수가 에이즈에 걸려서 우리는 입단을 취소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이제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네. 그 법을 보면 이 의료진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 경우에는 대전 시티즌이죠. 네. 이 에이즈 환자라는 사실을 공표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공개할 수 없게끔, 발설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발설하게 되면 징역 3년 이하의 징역과 그리고 3천만 원 벌금이 이제 형량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이 빼박으로 사실은 그렇죠. 네, 위반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고 되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막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제 고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직업상. 그래서 네. 막 찾아봤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고발할 사람을. 그러니까 이 외국인은 이미 집에 갔어요. 브라질로. 돌아갔고 근데 이 외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거는 이제 벌금이기 때문에 그냥 고발을 하면 되는 건데 고발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참여연대가 전국 조직이니까 좀 부탁을 해볼까? 그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서울과 지방 시민단체의 온도차가 있어요. 꽤 심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성소수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분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처럼.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고발을 하려면 대전에 가야 돼요. 대전 시민이어야 되는 거예요? 시민일 필요는 없는데 네. 고발을 하게 된 절차가 한국은 이제 경찰서에 가서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고발을 하면 네. 고발인 조사라는 걸 합니다. 당일에. 네네. 그래서 네가 왜 고발을 하고 어떤 사실관계를 알고 있고 넌 누구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요, 경찰이. 그리고 이제 당일날 끝나요, 모든 일정이. 근데 어쨌든 관할서 경찰서에 가야 되는 거예요. 대전 시티즌이 그 소재해 있는 대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민단체가 아니면 누가 가요? 휴가를 내고 못 가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저게 있어도.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찾은 게 이제 에이즈 환자 환우에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대응하겠다고 하고 이제 보도자료 나왔더라고요. 근데 문득 그러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기획기사를 한번 써보면 재밌겠다. 한 명짜리 시민단체를 이제 취재를 해서 한 명짜리 시민단체라는 기획기사를 해보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이 한 명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전혀 안 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소돔과 고모라에 나오는 의인 10명이 저는 약간 그런 게 이런 게 아닐까 싶고 지금 말씀해 주신 김에 제가 생각난 건데 대전에 가시면 꼭 조직을 장악하시는 후에 대전 시티즌을 좀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가보겠습니다. 야, 저희 네. 지금까지 수년간 해오면서 네. 이런 뜻깊은 근황 토크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네. 드는 장면입니다. 아니 굉장히 제 친구들도 네. 굉장히 분개했어요. 아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그렇게 한 거죠? 난 그게 의도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들은 특히 이제 저도 이거를 이제 취재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가장 힘든 거는 오히려 에이즈는 현대에 와선 지금 와서는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에이즈 걸리면 무조건 사망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관리가 가능해서 얼마든지 뭐 거의 천수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약간 그런 질병이고 이 사람들이 정말 힘든 건 뭐냐면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안 받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고. 네. 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차별할 경우에 또 벌금이 나가요. 왜냐하면 이제 이 에이즈라는 병이 사실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염성이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섹스를 통해서 전염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한두 회로는 전염이 안 된다. 첫 번째. 그리고 혈액과 혈액을 섞으면 그때는 전염이 되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희귀하고 그래서 1994년에 이제 매직 존슨이 NBA에서 이제 에이즈 환자라고 해서 그 해에는 쉬었지만 사실 바로 복귀했습니다. 네. 그래서 야 니네 이제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선수들한테 네. 야 니네 매직 존슨이랑 같은 코트에서 경기하는 괜찮냐 그랬더니 찰스 바클리라는 되게 걸출한 파워 포워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씨, 무슨 우리가 걔랑 섹스를 할 것도 아닌데 뭔 상관이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199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근데 이제 한국은 좀 그런 것 자체가 이제 겪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연한 공포들이 아직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약간 섬뜩했던 게 그 기사에 달린 댓글. 그러니까 오피셜 보도자를 받은 네. 뭐 언론사가 기사에 썼을 거 아닌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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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이 잘했네. 이런 댓글이 막 달려 있어요. 큰일 날 뻔했다. 네, 뭐 큰일 날 뻔했다. 댓글이었겠죠? 대전 시티즌. 막 이런 댓글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던 네. 그 법이 제정되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방법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네. 것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 네. 이미 정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특히 이제 사실 저는 제가 만약에 치질이다. 그 사실이 남한테 알려지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취지에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언제 그 네. 이런 병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와 다른 이해나 오해 속에서 네. 환자들은 더 어려움을 겪고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우리가 배제하고 배척하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적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런 병들에 관한 좀 제대로 된 이해를 돕는 책들도 한 좋을 것 번쯤 같아요. 다뤄보면 네네네.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저희가 언제 그 기억해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저희 근황 토크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의 주제죠. 후다닥 1쇄 네. 먼저 후보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올린 후보작은 3편인데요. 제가 이 3편을 올릴 때 나름대로는 어떤 그 장르와 네. 이런 균형을 배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근래 또 소설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소설 또 장편 소설이 오랜만에 나왔길래 윤성희 작가의 상냥한 사람이라는 네. 소설을 올렸고요. 이 소설은 설정이 이런데 유명한 아역 배우였던 사람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물론 사람들은 그 아역 배우로 다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어떤 뭐 예를 들면 이 정확한 이름이 그때 뭐 그 시절 이런 방송이에요. 네. 여기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시절 그 사람들이란 방송이네요. 근데 이 사회자도 굉장히 오랜만에 공중파에 복귀한 사람이에요. 이 네. 방송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 사람 둘이 만나서 이 사람의 삶이라 그 아역 배우의 삶과 상황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회자도 뭔가 사연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첩돼 가다가 나중에는 그 방송 바깥에서 이 아역 배우를 했던 사람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는지 이런 데까지 이야기가 연결되는 장편 소설이고요. 네.
무엇보다 일단 제목이 저는 마음에 들어왔어요. 상냥한 사람. 요즘에 너무 드물잖아요. 다 날이 서 있고. 저는 일단 상냥한 사람은 아니죠. 저는 좀 상냥한 사람에 가까운 편인데. 전 친절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친절하고 상냥한. 네, 저희에게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네. 이 책 요즘 그 한국 사회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골랐던 책이에요. 네. 1962라는 책인데 네. 이 마이클 돕스라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꽤 오랫동안 이 국제 정치 이슈를 다뤘던 기자인데 이 사람이 일종의 그 현대사 3부작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편이 1945였고 네. 2편이 1962 마지막에 아마 1991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1962가 뭐냐?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던 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이제 13일 동안의 얘기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이제 이 이슈를 다뤘던 책들이 대부분 이 상층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협상을 했느냐. 네네. 이걸 중심으로 다뤘는데 이 책은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이게 말단 부대와 실행 수준에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느냐. 예를 들면 이 실제 당시에요 벌어졌던 일이 어떤 게 있냐면 그 케네디가 그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어요. 내리지도 않았는데 뭐 뭘 발사를 한다든지, 예, 또는 뭐 잠수함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뭐 여기 이러네요. 쿠바 주둔 소련군은 후르쇼프의 허락도 없이 미군 유투기를 격추합니다.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그리고 소련군의 핵무장 잠수함은 핵 어뢰를 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뭔가 되게 그냥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벌어지는 건 없이 네. 그 위에서 되게 이걸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큰 정적인 이슈니까 거기에서만 논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내려오면 일단 이 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텐션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되지 않을 뿐더러 현장에서는 어쨌든 현장의 판단대로 뭐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게 위험하고 힘든 그렇죠.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풀어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라서 요즘 뭐 이제 한일 관계도 그렇고 뭐 북미 관계도 그렇고 그런 이슈들에 관련돼서 좀 골라왔던 책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책은 제가 좋아하는 소재인데 이 대멸종 연대기. 그렇죠. 네. 예, 그 지금의 인류세를 6번째 멸종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걸 포함해서 지금까지 지구에서 앞서 벌어졌던 5번의 멸종. 네. 요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펼쳐졌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과학 교양서입니다. 이렇게 3권을 제가 추천을 일단 했고요. 어떤 책을 저희가 후다닥 일세로 골라왔는지 잠시 후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네, 앞서 후다닥 1세 이번에 후보작들 3편 알려드렸는데 네. 이 김느낌님과 황주부님께서 어떤 책을 선택하셨을지 저희가 이번에는 동일한 선택을 했죠. 이번엔 논란이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어떤 책을 고르셨죠? 대멸종 연대기. 네. 3번째 책을. 근데 의외였던 게 네. 황주부님께서 네. 저의 끊임없는 이 추천과 이 뭐 애도 불구하고 그렇죠. 좀 애원과 뭐 이런 것도 불구하고 과학책에 크게 관심을 안 보이셨는데 네. 과학책이라기보다는 약간 우주적 차원. 그렇죠. 예. 여기로 넘어가는 책들을 황주부님이 힘들어했죠. 힘들어하셨죠.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번에도 처음에 선택한 건 왜냐하면 제가 이걸 읽고 선택한 게 아니라 그렇죠. 설명만 듣고 선택을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사실 저희가 의견이 달라져서 중간지대를 택했던 경험이 있어서 먼저 이제 택하셨어요. 제가? 네, 네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내가 한번 얹어 간다. 이러고 딱 책을 봤는데 페이지가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나 큰일 났나 봐. 내가 미쳤었나 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제가 읽은 과학책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이 책이. 참고로 저는 이 책 왜 네. 선택했냐면 네. 지금 바갈라디님이 뭘 네. 하자고 하면 네. 찾아보거든요. 세 권 해서 찾아봤는데 네. 책 표지가 제일 예뻐서 아. 네. 책 표지 너무 이쁘죠. 공룡의 화석이 네. 이쪽에 그려져 있네요. 아, 이 정도의 네. 약간 센스라면 아, 이거는 뭐 읽어볼 만하다. 네, 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좀 성의 있는 책이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이 책이 피터 브레넌이라는 과학 전문 저널리스트의 책인데 네. 첫 책입니다. 아, 당연히 난 너무 놀랐어요. 한국에도 처음 번역되고 소개된 네. 학자인데 좀 유머 코드가 있는 분이에요. 약간 네. 이과식 유머긴 한데 스스로 태반 포유류이고 네. 호기성 종속 영양생물이며 보스턴 셀틱스 팬이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 책에도 이렇게 소개할 만큼 유쾌한 과학자라고 했는데 네. 이걸 이렇게 유쾌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을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하고는 코드가 딱 맞았어요. 정말. 아, 그래요? 네네. 아니, 두 분은 네. 우리 요즘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류세. 네네. 네, 그러니까 인류가 등장하면서 정말 새로운 지질 시대가 펼쳐졌고 네. 그것의 멸종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쵸, 이런 그쵸. 얘기들 많이 하는데 동의하세요? 그런 판단해요? 뭐 언젠간 멸종하지 않을까요? 저도 동의하고 사실 저는 그 얘기를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네네. 그냥 뭐 지구 온난화가 어떻고 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 혹은 내 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자손대에 곧 지구가 위기가 온다는 얘기는 되게 많았지만 이걸 대멸종이라는 것에서 왜냐면 이런 지평을 제가 별로 이렇게 궁금해한 적도 없고 이런 쪽을 사실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되게 설득이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동의해요.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네. 굉장히 비관적으로 혹은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냥 인류가 멸종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거든요. 네. 네, 있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우리는 인간이니까 뭐 인류가 존속하는 걸 원할 수도 있지만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죠. 지금 같은 인류의 생활 패턴이 유지되면 이건 대멸종이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인류만 멸종을 하면 지구는 어떻게든 새로운 생명을 키우면서 또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걸 같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 멸종 이슈가 독자들에게 아주 큰 관심을 받는 이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멸종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죽음도 마찬가지인데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대체로 이런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느낌을 또 받으니까 그렇죠. 혼남을 당하는. 그렇죠. 네. 즐겁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 책도 언론에서 꽤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판매가 아주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쉽게도. 이런 표지와 이런 재미있는 책이. 저는 이 책이 판매가 잘 안 되는 이유도 알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이 책 사이다에서 몇 번 좀 인용한 것 같은데 미디어의 일이란 책 보면 네네. 책이 흥행하려면 95%는 이때까지 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책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이 책 읽으면서 제가 좀 어려웠던 점 뭐냐면 네. 거의 모든 생물이 내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야. 다 고생물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생물이라고 하면 그냥 공룡 정도를 떠올리고 아니면 맘모스 그렇죠. 뭐 이런 거. 이 공룡과 맘모스는 사실 이제 종에 가까운 분류인 거고 큰 분류인 거고. 네. 그래도 좀 소시적에 공룡 좀 좋아했다라고 한 사람들 뭐 티라노사우루스, 브론토사우루스, 뭐 스테고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뭐 약간 이 정도가 아마 상식의 영역일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5세 정도 되면 인간이 공룡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식을 보유하는 게 5세래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5세 정도 되면 뭐 이런 이름들을 애들이 이제 외우기 시작하면서 부모들도 이제 간접 흡연하듯이 하는데 정말 새로운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일단은 그런 거에 좀 적응하기가 약간 좀 쉽지 않은 장벽일 수 있겠다. 네. 그렇죠. 이 책에 나오는 많은 명사가 그러니까 고생물의 이름도 그렇고 네. 뭐 지질 시대에 대한 그렇죠. 구분도 오르도비속이 이런 것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것만 알죠. 그쵸. 뭐 선칸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이렇게 네네, 아는데 맞아요. 거기 이제
두 번째 뎁스에 들어가는데 가면 일단 이게 어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뭔 의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잘 안 들어오죠 머릿속에. 순서도 그렇고. 황주부님도 그런 부분은 저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참 재밌는 경험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이 책 읽기가. 뭐지 우리가 그 익명의 독서 중독자들이 저한테 굉장히 어떤 하나의 계시처럼 꼭 완독을 해야 된다거나 내가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가니까 사실은 그런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큰 메시지 중심으로.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산소순환이 어떻고 이산화탄소순환이 어떻고 질소순환이 어떻고 이런 게 하나하나 내가 그 지식을 다 알고 이 모든 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어쨌든 여기에 올인했던 과학자들과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 이상의 열정을 가진 아마추어 과학자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들의 열정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전체 커다란 메시지를 읽어나가는 데는 전혀 이게 무리가 없고요. 중간중간에 사실 유머가 빵빵 터져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아니 대표적으로 터진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보통은 이 빵빵 터져야 할 때 이 공감의 웃음이 저희가 이제 방송을 꽤 같이 오래 해서 두 분이 공감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한 2만 헤르츠 정도의 소리로 지금 개그를 치고 있다.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뭔가 하고 있는 느낌은 드는데 이거 웃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약간 실용서적으로 왜냐면 애를 키우니까 이게 만약에 애가 지금 한 4세 정도 빠르면 3세 반 3세 6개월 정도에 네. 엄마 아빠가 이 책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엄마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애가. 왜냐면 아주 자세하게 네. 그 그림도 적절하게 들어가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이 공룡의 앞뒤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그렇죠. 왜 공룡이 멸망했는지 그리고 뭐 이제 기타 등등의 네. 내용들을 한 권으로 그냥 마무리할 수 있는 책이에요. 되게 좋아요. 이건 되게 좋은 교양서인데 네. 그 이분이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개그를 한다는 게 좀 문제긴 하죠. 근데 어쨌든 저는 굉장히 이 책의 첫 장을 펴면 이제 피터 브레넌 지은이의 이 얼굴 사진이 있습니다. 증명 사진이 있는데 이걸 보면 또 이해가 가요. 이 책이 왜 이런 모양일까? 네. 굉장히 착하게 생겼어요. 저자가. 네. 그래서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고 어쨌든 굉장히 압축률이 높고 꽉꽉 채워져 있는 교양서적입니다. 그래서 네. 천천히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신 분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압축률이 높다는 네. 평가에 저도 정말 공감하는데 네. 이 영미권에는 이런 과학 저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해당 분야의 여러 기존 연구 성과와 최신 담론들까지 다 본인이 정리하고 섭렵한 다음에 네. 이렇게 딱 간명하게 정리해내는 책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업데이트가 자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시장이 크니까 네. 영어로 내는 거니까 이런 책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 대멸종 연대기는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관련돼서 소개된 멸종 관련된 교양서 중에는 가장 최신에 나올 만한 이유가 있는 책이다. 저도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네. 전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과학자들의 어떤 소명과 열정 그리고 이제 과학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여태까지는 별로 나랑 관련이 없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에 조금 더 가깝겠죠. 근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기 나오는 아마추어 화석 수집가들이 그들의 열정을 이렇게 쭈뼛쭈뼛 그리고 이제 뭔가 어깨에 뽕이 들어와서 자랑하고 싶은 어떤 순간들에서 나오는 그런 대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너무 와닿고 어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지평이 좀 넓어졌다는 측면에서 되게 재밌었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빵빵 터진다고 했던 게 전 사실은 개그 코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 사람들이 막 개콘 보고 웃으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웃지?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이 낄낄거리고 웃으면 그걸 보고 네가 너무 웃겨서 웃는다 내가. 저걸 보고 웃는 네가 웃겨 나는. 이런 타입이었는데
여기 나오는 어떤 유머들이 전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이분이 아까 쉬는 시간에 네. 저랑 박알라딘님한테 당신들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고 자기는 되게 보통 사람이다 이런 얘기 사실이에요? 하셨는데, 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하여튼 뭐 이 책은 한 구절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네네네. 유머가 여기에 보면은 완종류가 나와요. 완종류, 완종류가 네, 뭐냐면 나오죠. 네. 오징어 같은 애죠. 얘네들은 대사 활동이 너무 느려서 대멸종에서도 거의 살아남는 애들이에요. 살아남거나 가장 마지막에 멸망하는 애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주변 환경이 바뀌면 다른 동물들은 대사량이 많으면 힘들잖아요. 이 차이 때문에 결국은 빨리 멸종하게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른 사람들과 되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과학 그러면 애들도 공룡에 꽂히지 이렇게 아무 움직임이 없어서 네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구분이 안 되는 애한테 꽂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묘사하는 대목이 있어요. 공룡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지만 완종류의 삶, 그것을 삶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것을 이해하려면 진정한 열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해하셔야 돼요. 피니건이라는 사람이 반쯤 농담으로 말했다. 여기 나온 대사예요. 대부분의 고생물학자는 공룡에 홀린 사람 보기를 해양 생물학자가 돌고래 조련사를 보는 듯 하지요. 웃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책이 저번에 소개했던 그 네. 익명의 독서 중독자들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알라딘님이 거기서는 거의 물 만난 그치. 돌고래처럼 막 이렇게 굉장히 즐거워하셨지만,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것도 고생물학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황주부님은 그 초입에 들어서신 걸로 보이고, 네. 고생물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실 네. 매력. 저도 이제 그 부분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보스턴 출신이고 네. 아마추어 출신, 그러니까 학자가 아닌데 화석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근데 미국은 화석이 워낙 뭐 길거리에 많아서 그게 가능한가 봐요. 네. 근데 이제 화석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급이 있는 거예요. 어떤 뭐 네.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문가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은 네.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맞아요. 읽으면서 네. 되게 재밌고 네. 그런 부분들로 전 매력을 느꼈습니다. 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보면 네. 좋겠는데, 어쨌든 대멸종이잖아요. 네. 네네. 근데 굉장히 지금 유쾌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러네요. 너무 지나치게 유쾌했네요. 이 상황, 네. 어쨌든 이 책에서는 기후에 굉장히 많이 집중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기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제 멸종의 원인들도 기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도 그쵸. 하는데 네. 결국 오늘날의 문제를 네. 얘기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겠죠. 네. 읽으시면서 뭐 좀 대멸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체감이 되셨어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체감이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시간의 단위가, 예를 들어서 대멸종이 우리는 이제 마치 소행성에 충돌해서 그 순간에 다 죽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대멸종이 일어나는 게 순식간이다가 100만 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의 감이라는 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인류라는 어떻게 보면 원인 때문에 왜냐면 결국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한 가지 원인이 다른 걸 부르고 뭐가 겹쳐서 결국은 그냥 멸종이 아니라 대멸종이 되는 건데, 그런 대멸종의 시초이자 촉진자이자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결정적 한 방을 쥐고 있는 게 인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인류가 고민해 봐야 하지만, 이게 이 대멸종이란 것 또한 이 시간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막 뭐 2030년이 될 거야, 50년이 될 거야,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과학책이 맞구나, 그런 부분으로 오히려 설득이 됐던 부분이 전 있었어요. 네. 오히려 막 너무 그렇게 시급하게.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책들은 야, 니네가 크게 잘못해서 지금 당장 에어컨을 없애고 뭐를 없애지 않으면 내일 지구가 망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사실 굉장히 많고 효과적이잖아요. 근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균형점과,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학문인가에 대해서 저는 되게 감명 깊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원래 평소에 이산화탄소 내가 살아봐야 100년인데 살아있는 동안 이산화탄소 팡팡 쓰고 죽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이 책을 보고 느꼈던 거는 이게 이제 대멸종의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책을 펴자마자 나오는 칼라
이제 부분이 있어요. 그림이 보면 멸종의 위기가 6번, 인류세가 지금 마지막 6번째 멸종의 위기를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면 멸종이 첫 번째는 86%가 종이 멸종했고요. 두 번째는 75%, 세 번째는 96%, 네 번째는 80%, 다섯 번째는 76% 멸종했어요. 근데 인류세 멸종할 것으로 보이는 생물의 숫자는 70% 정도예요.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나. 근데 가장 위기가 덜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막 산처럼 뿜어내고 있지만 그러면은 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왜 원래는 더 뜨거워야 되는데 지금 태양 흑점의 활동 때문에 상쇄해주는 면이 있어서 지금 오히려 평년보다 이제 기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너무 이게 지금 제가 쪽수를 책을 갖고 이제 계속 찾고 있는데 그분 읽어드리려고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대략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지구의 역사라는 거는 내가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쯤 등장하냐면 마지막 걸음을 이렇게 내딛고 발꿈치가 닿고 뭐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하는데 정말 이 끝에 발가락에 힘을 줄 때쯤 그러니까 이 걸음이 다 끝날 때쯤에 인간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이. 그래서 이 기다라고 장대한 타임라인에서 내가 이걸 이제 지구랑 같이 공유한 시간 정말 짧은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물론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불필요한 고민을 막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후다닥 1세에서 이야기 나눌 때 나의 한 문장을 하나씩 골라오지 않습니까? 어떤 문장 골라오셨는지 하나씩 얘기를 나눠볼 텐데 제가 골라온 문장은요. 조금 전에 그 김리끼님이 말씀해주신 부분과 맥락에 닿는 문장인데 396쪽에 나오는 문장이고요. 이렇습니다. 굉장하죠. 그 모든 게 겨우 1000만에서 1500만 년 뒤에 일어났다니. 그렇지만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인간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1000만 년은 상상도 할 수 없이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오, 길게 보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로 긴 흥행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인간에게 의미 있는 것은 장기 흥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라서 이제 인간 개체로 보나 종으로 보나 이런 장기 흥행이 아니라 지금 당장 벌어지는 어떤 블록버스터 같은 것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걸 또 한편으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두 분은 어떤 문장 골라오셨어요? 전 아까 제가 고른 문장을 얘기를 해서 저는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 문장을 골랐는데 하나를 더 골라보자면요. 412쪽에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자살을 한데도 그건 우리가 자초한 거야. 받아 마땅한 걸 받은 거지. 하지만 우리가 뭐랄까 은하계 안에 유일한 하나 또는 극소수 가운데 하나라면 우리는 엄청난 미래를 소멸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모두는 순전히 지금 우리가 어리석게 굴고 있기 때문이고요. 라고 하는 문장을 골랐습니다. 그렇군요. 김리끼님은 어떤 문장 고르셨어요? 저는 이 문장이 저는 좀 이 내용에서도 좀 기억에 남고 이 두 종류 아까 얘기하신 그 파트에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화두하고도 좀 닿아서 제가 고른 문장은 이 동물은 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네, 이 문장입니다. 인류가 주어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저 초반에 나오는 얘기. 네네네 초반에 두 종류가 아니라 완종류의 삶이죠. 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사실
이 인류의 역사, 내가 한 10년 정도의 텀으로 봤을 때 김느낌이라는 네,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종류에 대한 설명에서 나오는 이제 이 동물은 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가 이제 완종류예요. 네. 완종류가 하는 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정말 멀리서 나를 보기에 내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너무 지금 하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일일비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바로 저 부분인데 네. 좀 전에 장기흥의 말씀도 드렸지만 네. 이 지구과학 영역에 우리가 뭐 어쨌든 물화생지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이 중에 이제 천문학, 물리 안에 있는 천문학 관련된 책을 읽을 때는 네. 이제 공간적으로 굉장히 넓은 지평을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 존재를 상대적으로 새롭게 비춰보게 되는데 그렇죠. 이 지구과학에 대한 얘기를 읽을 때면 네. 시간적으로 네. 지질의 시대가 워낙 길기 때문에 그렇죠. 앞서 뭐 황제부님이 이제 말씀하셨죠. 거의 기본 단위가 사실은 100만 년, 그렇죠. 1000만 년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놓고 보면 뭐 인류도 그렇지만 그냥 인간 내 한 사람의 개체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철학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기준으로 나를 되새겨보게 된다는 점에서 네. 그러니까 과학책의 매력이 분명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 시간이. 그리고 과학책에서도 사실 이제 어떤 부분에 이제 집중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그러니까 이 책은 생물에 사실 집중한다는 느낌보다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정말 오랜 시간이었구나 라는 거가 너무 투명하게 와닿게끔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느끼지 못했던 시간에 대한 시간의 두께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는 책이고 그게 저는 되게 새롭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무려 5번의 대멸종을 우리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구가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굳이 또 우리 인류 그 중에서도 내가 태어나서 그렇죠. 이렇게 또 살고 있다는 건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네. 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하네. 저희 오늘 후다닥 1세에서는요 피터 브레넌이 쓴 대멸종 연대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마 아직 2쇄를 찍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다음번 후다닥 1세 할 때 이 1쇄를 다 팔고 2쇄를 찍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오늘 시간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